네, 동화 작가인 송명훈 씨가 2012년 대선 때 댓글 알바를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이 건당 5만 원을 받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사파 작업에 참여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사자 직접 연결합니다. 동화 작가 송명훈 씨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선거 그 기간이었고 후보자 결정 후에 예. 선거 기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선거 홍보물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예. 참여를 했습니다. 선거 홍보물. 네네. 그럼 어느 쪽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 박근혜 대표, 박근혜 후보 쪽, 예. 당시 쪽 사람인 걸로 저기 알고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주 내용들은 네. 사파를 따로 그려서 공급해주는 측이 있었고, 예. 저는 이제 그 원컷이나 포커스로 돼 있는 그 만평 그 그림을 네. 받은 상태에서 그 안에 이제 말풍선을 한두 줄 채워넣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원컷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신문에서 보는 만평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네. 포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단만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그럼 그림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누가 그리시는지는 알 수 없고, 예. 그려진 그림만을 받아서 말풍선 작업만 담당을 했었죠. 예. 그러면 말풍선에 이제 어떤 대사를 넣을 건지는 그러면 그 송 작가께서 그냥 그 생각을 해서 자율적으로 대사를 넣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류의 대사를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근데 물론 그 내용들이 네. 정치적 내용들을 담은 거는 거의 없었고요. 예. 뭐 선거 공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고, 예. 이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어떤 흑색 선전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는 그 선거 전 당시에 상대방 후보를 뭐 비난하고 거기에 관련된 유인물을 내는 건 뭐 어떤 그 양쪽 진영에서 똑같이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런 일에 이제 죄의식 없이 참여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좀 솔직히 감이 좀 잘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후보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예를 하나만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후보는 서민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집에 있는 의자가 300만 원짜리더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예. 뭐 60만 원짜리 안경테를 꼈다더라. 또 뭐 파카를 뭐 굉장히 고가의 뭐 몇십만 원짜리 입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그 톤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예. 뭐 어떤 본인 당의 정강이라든지 뭐 정책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은 없이 그런 작업들을 문재인 후보 개인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됐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통 이 한 컷짜리든 네 컷짜리든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자라고 하는 기본 구상이 있어야 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 작업 따로 대사 작업 따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림의 화체도 굉장히 이제 따로였기 때문에 그리는 분들도 좀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댓글 말풍선 작업을 거기다 하지만 이제 제가 냈던 내용이 이제 낙종이 돼서 안 쓰일 때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제가 내지 않은 다른 내용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모르지만 여러 명의 작성자들이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까? 이제 그 그림 하나가 있으면 말풍선에 대사를 넣는 사람은 그 송 작가님만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넘겨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런 걸 뽑아서 유통을 시켰다든지 이랬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송 작가님 그럼 이런 일을 2012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날짜를 기억하라고 하면 제 기억이 어려운데, 그냥 주된 내용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당시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거의 막판이네요, 그러면. 예. 그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예. 선거를 앞두고 2주 전인가요? 이제 외부 댓글팀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낙검수 쪽에서 방영이 됐던 적이 있죠. 예. 그때 이제 갑자기 그 일거리나 조직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던 거군요. 근데 그러면 이 그 작업을 발주한 데가 어딘지는 혹시 아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광고 문구나 뭐 전단 이런 거에 그 카피들을 정신없이 써주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받아서 그냥 일로 받았지. 그분하고 이제 가끔 전화 통화를 해봤지만 그 전화 이외에 그 전화와 메일 이외에는 만나본 적도 없고 일면식이 없는 단계에서 그냥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는 어떤 분이 송 작가님에게 알바거리로 이제 그 다리를 놔준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그러면 상대 진영인 박근혜 후보 쪽에서 발주했다라는 그래도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결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일단 그쪽이 요구하는 그 성향의 그걸 봐서 이 목적이 너무 빤히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를 진행하는 라인이 당연히 그쪽일 거라는 의심은 할 수 있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확증은 어느 한테서 이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추측하는 정도에서는 그 정도 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 외곽 알바팀 있지 않습니까? 30개 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국정원과 연관성은 지금 그 되돌아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쪽이 이제 국정원 라인이라고 보기에는 그 원래 그 민간인 사람들, 이렇게 저를 소개시켜준 사람도 그렇고, 또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순수한 그 민간인 홍보 조직임을 그 주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증언에서 나온 것처럼 뭐 보안각서를 쓴다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그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수한 그 마케팅 차원의 선거 마케팅 차원에서 그 하는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송 작가께서 그렇게 작업한 그 완성품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유통이 되고 뿌려졌던 겁니까? 보통 9시 정도에 9시 10시 사이에 이제 툰이 메일로 넘어오고요. 아침, 오전. 네네. 그리고요. 그럼 제가 이제 한두 시간 안에 이제 그거를 완성을 해서 다시 이제 보내주게 되면 오후 한 2-3시가 지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떤 뭐 게시판 포털이라든지 트윗 같은 데에서 이제 하나씩 둘씩 뜨는 거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데 무작위적으로 계속 뿌려진 겁니까, 그러면?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정한 어떤 그 루틴을 가지고 누가 돌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뿌려지는 모양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수는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한 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쓰여졌을 때 정산이 되는 거고요. 채택이 됐을 때? 채택이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 한 건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3분의 1 정도는 낙종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건별로 했지만 보수는 한 달에 뭐 55에서 75 뭐 그 정도 수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작업량은 하루에 한 건씩은 계속 왔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왔었는데 그 중에는 너무 그 내용이 안 돼서 채택이 아예 안 한 경우도 있고 저 아닌 다른 그 사람의 어떤 그 말풍선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연관돼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관리자적 그룹화에서 관리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그런 패턴은 다른 쪽에 일상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댓글을 쓰고 뭐 트위터 안에서 이거를 집중 유포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작업을 하시면서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못 느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끼긴 했었는데요. 예. 뭐 그걸 느끼면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예. 그럼 뭐 사적이라 좀 말씀하시기가 뭐 합니까? 뭐 물론 그 비용에 대한 그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쩔 수 없고. 네. 예, 알바 수입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편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다른 일들에 비해서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송 작가님에게 이런 작업이 의뢰가 들어온 거는 이제 작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풍선의 대사를 좀 더 그 멋있게 내지 속칭 섹시하게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판단 때문에 의뢰가 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럼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뢰가 왔다든지 내지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저 이외에 다른 작업자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꼼꼼하게 그 챙겼었고. 뭐 이력서 이런 걸 받아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떠한 글을 쓰고 어떠한 걸 했었는지에 관한 예. 그 이력은 이제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당시에 이제 프리랜서 작가를 하면서 기자와 뭐 편집자를 겸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서 좀 좋은 선택을 제가 선택을 받지 잠깐만요. 그때 기자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2012년 대선 때? 네, 그렇습니다. 매체에 소속돼 있는 기자셨어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시사 그 월간지 소속으로 글을 쓰고 있었을 때. 시사 월간지 소속 기자로 계시면서 그럼 이런 알바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더 잘 아셨을 것 같은데. 네, 문제의 소지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예. 예, 제가 그 생각이 짧고 상황이 어려워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때 대선 막판에 이게 이제 그 알바 뭐라 그럴까요? 조직이 있다는 것도 공개가 되고 상당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 마지막이라도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그때 공개를 하셨어야지 왜 지금 공개를 했을까? 궁금한 게 이건데요.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도 계속 밝히고 공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예. 사실 그 박근혜 정권 안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다고 하는 게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제가 그 소속돼 있는 그 단체나 그 동료들한테도 네. 굉장히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때는 차마 이 얘기를 꺼내지 못했고요. 예. 네, 아니 그러면 그럼 최소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라도 그 얘기를 자발적으로 먼저 꺼내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 말씀도 맞긴 합니다만 네. 제가 이제 그 이번 이슈를 꺼내서 얘기를 던지게 된 게 예. 국정원 그 TF 팀이 발족이 되고 예. 어느 정도 이런 쪽에 대한 여론이 이제 환기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뭐 그 어떤 가볍게 생각한 그 송 작가님 이 질문이 좀 이게 결례가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공개를 한 게 혹시 그 국정원 댓글 알바 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것을 의식해서 지금 공개를 하신 건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의 논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와 관계해서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 쪽에 있는 분하고 네. 오래전부터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선거법의 시효가 네. 지금 뭐 2년 정도 역시니까 이제 시효가 다 지난 거고요. 예. 뭐 구체적인 기획자로서나 또 뭐 적극 찬동자가 아니고 예. 단순 가담자로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 얘기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이제 오해를 사는 부분이 예. 제가 했던 부분이 일상적인 선거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이었는지 네네. 아니면 이게 흔히 말하는 국정원 소속 기관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이른바 그 정해진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예.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터지고 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계좌나 계정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그쪽에 전달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부탁해서 연관성을 그 조사해 주시라고 미리 제가 그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 방송하시죠? 네네. 그런 일을 하셨으면서 방송에 나와서 정치 비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제 개인적인 과오에 대한 사과를 떠나서 예. 그 방송을 사랑하셨고 또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친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그에 대한 모든 그 책임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모든 방송들을 감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 있을 때까지 자숙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을 좀 봐서요.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을 드릴 일 있으면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 작가님에게 이런 작업이 의뢰가 들어온 거는 이제 작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풍선의 대사를 좀 더 멋있게 내지 속칭 섹시하게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판단 때문에 의뢰가 왔던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뢰가 왔다든지 내지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저 이외에 다른 작업자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겼었고. 뭐 이력서 이런 걸 받아갔습니까 그러면? 근데 어떠한 글을 쓰고 어떠한 걸 했었는지에 관한 그 이력은 이제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프리랜서 작가를 하면서 기자와 편집자를 겸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서 좀 좋은 선택을 제가 선택을 받지 잠깐만요. 그때 기자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2012년 대선 때? 네, 그렇습니다. 매체에 소속돼 있는 기자셨어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시사 월간지 소속으로 글을 쓰고 있었을 때. 시사 월간지 소속 기자로 계시면서 그럼 이런 알바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더 잘 아셨을 것 같은데. 네, 문제의 소지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고 상황이 어려워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때 대선 막판에 이게 이제 알바 뭐라 그럴까요? 조직이 있다는 것도 공개가 되고 상당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 마지막이라도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그때 공개를 하셨어야지 왜 지금 공개를 했을까? 궁금한 게 이건데요.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도 계속 밝히고 공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박근혜 정권 안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다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제가 소속돼 있는 단체나 동료들한테도 굉장히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는 차마 이 얘기를 꺼내지 못했고요. 아니 그럼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라도 그 얘기를 자발적으로 먼저 꺼내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 말씀도 맞긴 합니다만 제가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후보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예를 하나만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는 서민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의자가 300만 원짜리더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60만 원짜리 안경테를 꼈다더라 또 파카를 굉장히 고가의 몇십만 원짜리 입었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주로 톤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어떤 본인 당의 정강이라든지 뭐 정책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은 없이 네. 주로 작업들을 문재인 후보 개인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됐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통 이 한 컷짜리든 네 컷짜리든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자라고 하는 기본 구상이 있어야 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 작업 따로 대사 작업 따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림의 화체도 굉장히 이제 따로였기 때문에 그리는 분들도 좀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댓글 말풍선 작업을 거기다가 하지만 이제 제가 냈던 내용이 이제 낙종이 돼서 안 쓰일 때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제가 내지 않은 다른 내용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모르지만 여러 명의 작성자들이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까? 이제 그 그림 하나가 있으면 말풍선에 대사를 넣는 사람은 송 작가님만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넘겨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런 걸 뽑아서 유통을 시켰다든지 이랬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 작가님 그럼 이런 일을 2012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날짜를 기억하라고 하면 제 기억이 어려운데 주된 내용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당시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거의 막판이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었던 것 같고요. 선거를 앞두고 2주 전인가요? 이제 외부 댓글팀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낙검수 쪽에서 방영이 됐던 적이 있죠. 그때 이제 갑자기 동화 작가인 송명훈 씨가 2012년 대선 때 댓글 알바를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건당 5만 원을 받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사파 작업에 참여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사자 직접 연결합니다. 동화 작가 송명훈 씨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선거 기간이었고 후보자 결정 후에 기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 홍보물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참여를 했습니다. 선거 홍보물. 네네. 그럼 어느 쪽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 후보 쪽, 당시 쪽 사람인 걸로 알고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주 내용들은 사파를 따로 그려서 공급해주는 측이 있었고, 저는 이제 원컷이나 포커스로 돼 있는 만평 그림을 받은 상태에서 그 안에 이제 말풍선을 한두 줄 채워넣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원컷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신문에서 보는 만평을 이야기하는 거고, 포커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단만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림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누가 그리시는지는 알 수 없고. 그려진 그림만을 받아서 말풍선 작업만 담당을 했었죠. 그러면 말풍선에 이제 어떤 대사를 넣을 건지는 그러면 송 작가께서 그냥 생각을 해서 자율적으로 대사를 넣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류의 대사를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물론 내용들이 정치적 내용들을 담은 거는 거의 없었고요. 뭐 선거 공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흑색 선전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거전 당시에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고 거기에 관련된 유인물을 내는 건 어떤 양쪽 진영에서 똑같이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런 일에 이제 죄의식 없이 참여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좀 솔직히 감이 좀 잘 완성을 해서 다시 이제 보내주게 되면 오후 한 2-3시가 지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떤 게시판 포털이라든지 트윗 같은 데에서 이제 하나씩 둘씩 뜨는 거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데 무작위적으로 계속 뿌려진 겁니까, 그러면?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정한 어떤 그 루틴을 가지고 누가 돌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 그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뿌려지는 모양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수는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한 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쓰여졌을 때 정산이 되는 거고요. 채택이 됐을 때. 네, 채택이 됐을 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 한 건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낙종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건별로 했지만 뭐 보수는 한 달에 뭐 55에서 75 뭐 그 정도 수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작업량은 하루에 한 건씩은 계속 왔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왔었는데, 예. 그 중에는 너무 그 이제 내용이 안 돼서 채택이 아예 안 한 경우도 있고, 네. 저 아닌 다른 그 사람의 어떤 그 말풍선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연관돼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관리자적 그룹화에서 관리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그런 패턴은 다른 쪽에 일상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댓글을 쓰고 뭐 트위터 안에서 이거를 집중 유포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작업을 하시면서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못 느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끼긴 했었는데요. 예. 뭐 그걸 느끼면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예. 그럼 뭐 사적이라 좀 말씀하시기가 뭐합니까? 물론 그 비용에 대한 그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네. 예, 알바 수입 때문에. 예.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편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다른 일들에 비해서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리나 조직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군요. 근데 그러면 이 그 작업을 발주한 데가 어딘지는 혹시 아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광고 문구나 뭐 전단 이런 거에 그 카피들을 정신없이 써주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받아서 그냥 일로 받았지. 그분하고 이제 가끔 전화 통화를 해봤지만 그 전화 이외에 그 전화와 메일 이외에는 만나본 적도 없고 일면식이 없는 단계에서 그냥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있는 어떤 분이 송 작가님에게 알바거리로 이렇게 이제 그 다리를 놔준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그러면 상대 진영인 박근혜 후보 쪽에서 발주했다라는 그래도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결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일단 그쪽이 요구하는 그 성향의 그걸 봐서 이 목적이 너무 빤히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를 진행하는 라인이 당연히 그쪽일 거라는 의심은 할 수 있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확증은 어느 한테서 이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추측하는 정도에서는 그 정도 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 외곽 알바팀 있지 않습니까? 30개 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국정원과 연관성은 지금 그 되돌아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쪽이 이제 국정원 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원래 그 민간인 사람들, 이렇게 저를 소개시켜준 사람도 그렇고, 또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순수한 그 민간인 홍보 조직임을 그 주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증언에서 나온 것처럼 뭐 보안각서를 쓴다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그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순수한 그 마케팅 차원의 선거 마케팅 차원에서 그 하는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송 작가께서 그렇게 작업한 그 완성품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유통이 되고 뿌려졌던 겁니까? 보통 9시 정도에 9시 10시 사이에 이제 툰이 메일로 넘어오고요. 아침, 오전. 네네. 그리고요.
그럼 제가 이제 한두 시간 안에 이제 그거를